지금 몇 시지? 밥 챙기고 있구나. 맞다. 메일 답장하는 거 또 까먹었어. 락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왜 학창시절에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보통 시험 일주일 전에 급하게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올린다거나 항상 어떤 일의 마감 기간에 코앞에 닥쳐서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들이요. 사실 없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누구나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MBTI가 P다, J다에 따라서 다르다고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만국 공통이지 않을까요? 누구나 시간에 쫓기고 마감 기한에 쫓기고 그 앞에 딱 맞춰서 내는 거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도 하는 게 의외로 그렇게 했는데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감 기한 코앞에 딱 역시 나는 마감을 코앞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초조한 마음에 그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뭐가 있었더라면,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벼락치기를 해서 점수가 잘 나왔어.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에 눈치채지 못한 문제들이 더러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A라는 프로젝트에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일상에서 해야 됐던 일들, 쉽게 말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공과금을 낸다던가 이런 자잘한 일들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맞다,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물론 이건 우리의 어떤 기억력과 부지런함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결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 돈 부족, 부족, 어떤 결핍 말이죠. 자, 이쯤이면 눈치채셨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결핍이라는 주제인데요. 그에 맞춰서 소개해드릴 책 샌디 몰라이너슨 엘다 샤피,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200만원의 이자를 감수하고 지난달 카드값에 경악하면서도 쇼핑을 멈추지 않고 마감을 어기고도 또다시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절제한 행동에 숨겨진 진짜 이유, 결핍의 심리를 이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이 행동경제학자와 인지심리학자가 만나 집필한 책인데요. 작품의 제목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 속에서는 대역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정신력과 또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의력, 정신력, 머릿속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한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정신력의 한계를 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짐을 넣을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리어의 크기가 정신력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대역폭 세금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대역폭 세금은 쉽게 말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상적인 일 때문에 공과금이든 현실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고민을 앓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제 정신력의 일부분을 잡아먹고 대역폭에 있어서 세금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결핍이 꼭 나쁜 거냐라고만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은 정말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앞서서 우리가 시험 기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되게 시간이 부족한데 오히려 마감 기간에 앞두고 훨씬 집중력이 잘 되잖아요. 생산력도 올라가고요. 이거를 이 작품 속에서는 집중 배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생산력이 극대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터널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용어에서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이 결핍에 시달리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터널링에 시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게 되죠. 지금의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터널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실제로 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생산력 자체는 올라가지만 다른 일들에 대해서 까먹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개념들이 특별하게 여겨지진 않고 우리 모두 실제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고 그 결핍으로부터 집중력 상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동시에 그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는 이 터널링 효과를 안 본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다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두 학자가 만나서 집필한 책이니만큼 정말 다양한 경제 사례들, 또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 그 예시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재미도 있고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연구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도 대학교 때 행동경제학 수업을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흥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줬는데 작품 속의 예시들도 그런 말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례로 작품 속에서 좀 충격적인 이러한 예시들도 있는데요. 이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생각보다 교통사고로 많은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소방관들이야말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물들이고 또 이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직업인데, 정작 그러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말이죠. 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걸 모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곤 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소방관들은 당장에 출동해야 되고, 뭐 가는 길에 건물의 도면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눈앞에 있다 보니 막상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말 그대로 결핍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런 예시들은 흥미롭긴 합니다. 아니 그래, 이 간단한 일들을 왜 까먹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왜 이 간단한 걸 못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집중력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업무 처리 능력이 상이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개인적인 여건을 넘어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쟤는 항상 약간 좀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비행기 조종사의 예시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두 개의 기체를 번갈아서 몰게 되는데 어떤 한 기체에서 유달리 실수가 잦은 거예요. 정말 사소한 실수인데 비행기 조종이니만큼 그 결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이 엘리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하는 걸까라고 보니까 두 기체의 조종 간의 일부가 미세하게 달랐던 건데 그게 아주 헷갈리는 방식으로 달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데 다른 기체에선 왼쪽에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동일한 조종 간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 고무를 하나 덧대거나 약간의 감촉을 줄 수 있는 걸 주게 되면은 조종사들이 무심코 만져서 그것들을 무엇인지 바로 자각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비행기 조종사의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일하면서 동선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작업 루틴상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거 하나만 조금 살짝 바꾸면은 결국 구조적으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결핍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입을 해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놀랐던 것은 작품에 이제 수많은 실험들이 나오는데 일부러 실험 대상자들에게 결핍의 상태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실험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결핍이 아닌데 상황 설정상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결핍의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 간단한 태스크를 진행할 때 이 실험 참가자들의 인지 능력이 낮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IQ라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9에서 10 정도가 낮아졌던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인지 능력 하락은 어떤 사람을 보통에서 우수로 만들어줄 수 있고 동시에 우수에서 보통에서 평균 이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퍼포먼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이쯤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간을 더 줄 거야? 그게 방법이겠어?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작품을 읽으면서 그래서 과연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었거든요. 작품에서는 일부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핍이라는 문제를 대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간단한 장치들을 몇 개만 마련하면은 실제로 이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례로 큰 목표를 몇 단계로 쪼개서 각각의 데드라인을 잡고 작업을 하면 당연히 훨씬 수월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어떤 일들을 까먹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결핍에 관한 관점과 그에 따른 실험 결과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이나 다소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해결 방법에 있어요. 이건 작품 속에서 저자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긴 한데 이 이른바 결핍학이라고 불리는 이 결핍에 대한 시각이 아직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작품은 이 결핍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현상을 주로 보여주고요. 우리가 스스로 결핍이 있구나, 또 결핍을 관리해야 하는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결핍이라는 문제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저자든 다른 학자든 열심히 쓰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결핍은 어떻게 서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이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결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어떤 분들에게 좀 어울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 독자들이 이제 결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데도 인상적이긴 하지만, 좀 어떤 조직을 관리하거나 내 커뮤니티를 관리하거나 이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결핍이라는 시각을 도입해보면은 좀 흥미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능력, 이 사람의 짐가방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구조적으로밖에 발생할 수 없는 이런 결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되게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게 이 책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결핍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수없이 논의가 될 문제이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예시들을 토대로 이런 부분에서의 결핍의 문제가 있고,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웃기게도 저도 제 결핍 관리하러 갑니다. 빨리 하던 일 마무리하고 이것도 빨리 편집하고 또 보내고 저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러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